어느 날 아침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안경을 손에 쥐고 방금 전까지 돋보기를 써가며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려 물 한 잔 마시고 돌아왔더니 세상에 안경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손바닥에 닿았던 그 차가운 안경테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한데 책상 위에도 없고 소파 밑에도 없고 심지어 내 머리 위를 더듬어 봐도 없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땀을 뻘뻘 흘리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열어본 냉장고 안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안경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처음엔 나도 참 정신없네, 별일이 다 있네 하고 허탈하게 웃어버리고 말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그 허탈한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공포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잦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을 만났는데 얼굴은 너무나 반가운데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을 때, 혹은 가스불 앞에 서서 냄비는 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넣으려고 했더라 하며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혼자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 찾아오는 그 불길한 생각입니다. 나 혹시 치매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무섭고,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소중한 기억들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까봐 무서워 차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애들아,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한다는 그 한마디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차마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혼자 속으로만 사귀며 가슴앓이를 하죠. 그 외롭고 무거운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봄날 연구소에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으신 여러분, 이제 그 불안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증상들, 자꾸 깜빡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고 길을 헤매는 그 모든 일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서운 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이보게. 내가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치매가 아니면 뭐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 뇌가 병이 든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울고 떼를 쓰듯이 우리 뇌도 자기가 꼭 먹어야 할 어떤 것이 부족해지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가성치매, 그러니까 가짜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치매는 뇌세포가 영원히 죽어가는 거지만 가짜 치매는 뇌세포가 영양실조에 걸려 잠시 잠들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인만 제대로 알면 요양원 문턱까지 갔다가도 단 몇 주 만에 다시 가계부를 쓸 정도로 총명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어떤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밥을 잘 챙겨 먹어도 우리 뇌는 배가 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그 범인의 정체를 밝히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당장 뇌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억과 웃음, 그리고 인생의 봄날을 되찾아줄 이 30분간의 이야기.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어머, 이건 내 이야기네 라고 무릎을 치시게 될 그 놀라운 비밀들. 자, 준비되셨나요?
뇌세포를 깨우는 기적의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70이 되신 영자 씨 이야기예요. 영자 씨는 평생을 참 부지런하게 사신 분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고 동네에서도 살림 잘하기로 소문난 똑순이었죠. 그런데 70을 넘기면서부터 영자 씨의 세상이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러 갔다가 콩나물만 사오고 방금 전화한 자식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헷갈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며느리 생일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집으로 오는 길을 헷갈려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기도 하셨답니다. 자식들은 걱정 어린 마음에 화를 냈고 영자 씨는 미안함과 자괴감에 밤마다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구나. 영자 씨는 가족들 몰래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더 나가기 전에 내 발로 들어가야지 하는 슬픈 결심까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영자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뇌 검사 결과를 뚫어지게 보던 의사 선생님이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르신, 혹시 요즘 들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밤마다 손발이 자꾸 저릿저릿하지 않으셨나요?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인은 기억력이 나빠져서 요양원 가려고 온 건데 의사 선생님이 평소에 본인만 알고 있던 몸의 이상 증상을 귀신같이 맞췄으니까요. 사실 영자 씨는 몇 달 전부터 발바닥이 남의 살처럼 서먹서먹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건 어르신이 생각하는 그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어르신 뇌는 지금 병든 게 아니라 그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영자 씨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영자 씨는 뇌세포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성치매, 즉 가짜 치매라고 부르죠. 여러분, 영자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서운 수술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고기랑 달걀 잘 챙겨 드시고 제가 드리는 이 영양제 꾸준히 드셔보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몇 주가 지났을 뿐인데 영자 씨의 머릿속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생일도 기억 못해서 울던 분이 다시 예전처럼 정갈하게 가계부를 쓰고 동네 친구들과 활기차게 수다를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왜 요양원을 가려고 했지? 하며 웃으실 정도로 예전의 그 똑순이 영자 씨로 돌아오셨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영자 씨의 뇌를 잠재웠던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자 씨 같은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영자 씨처럼 가짜 공포에 떨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제 그 비밀의 열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그 눈물겨운 신호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사소한 흔적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영자 씨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범인이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하나씩 짚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쁘다, 좋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라고 온몸으로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들입니다. 기억력은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는 둑과 같습니다. 그 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치 옆집 친구와 대화하듯이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기억력보다 훨씬 먼저 찾아오는 손끝과 발끝의 이상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유독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남의 살처럼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출발한 신경은 온몸 구석구석 전선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뇌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이 전선의 겉면, 그러니까 피복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새는 것처럼 우리 신경도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이 찌릿하거나 분명히 내 발인데 마치 두꺼운 양말을 세 겹쯤 신은 것처럼 둔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잘 때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지금 아주 굶주려 있다는 첫 번째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울 속 내 혀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거울 앞으로 가서 혀를 한번 쓱 내밀어 보세요. 평소보다 혀가 유독 매끄럽고 반들반들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혓바늘이 자주 돋고 뜨겁거나 매운 걸 먹을 때 혀가 유독 따끔거리고 아프진 않으셨나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가장 빨리빨리 바뀌는 곳이 바로 혀입니다. 뇌에 영양이 부족해지면 혀에 돋아있던 작은 돌기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면서 혀가 반질반질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들어 음식 맛을 잘 모르겠어 하거나 입맛이 하나도 없네 하시는 분들, 그건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 없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입니다. 나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만사가 귀찮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들은 어머니 갱년기인가 봐요. 혹은 노인성 우울증인가 봐요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을 만들어낼 원료가 바닥나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온종일 누워만 있고 싶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세포가 에너지를 내지 못해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앉았다 일어날 때 느끼는 어지럼증입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거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잡기 어려워 휘청거린 적 없으신가요? 빈혈인가 보다 하고 사골 국물만 드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뇌로 가는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신선한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피가 모자라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당연히 머리는 멍해지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힘이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원료가 없는데 운동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똑바로 잘 걸으셨는데 요즘 들어 자꾸 발바닥을 바닥에 끌면서 걷거나 보폭이 좁아지진 않으셨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후들거린다면 이건 뇌의 운동신경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뇌신경이 영양 부족으로 손상되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신호 중에 이건 내 이야기인데? 싶은 게 몇 개나 있으신가요? 만약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치매를 걱정하며 눈물 지을 게 아니라 당장 뇌에 밥을 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벌써 치매인가 봐. 늦었어라고 포기하기엔 우리 몸은 너무나 강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잠들었던 뇌세포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기도 잘 먹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 식탁과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뇌로 가는 영양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유를 알면 아마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자 씨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젊어서 고생은 좀 했어도 지금은 자식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고기도 잘 챙겨 먹는데 왜 내 뇌가 굶고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정성을 다해 식사를 챙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몸의 고약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뇌까지 가는 길이 나이가 들면 아주 험난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뇌를 살리는 소중한 영양소를 먹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은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속에 꽁꽁 숨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단단한 금고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과 같죠. 그럼 이 보석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위장에서 아주 강력한 열쇠가 나와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위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순이 되고 이른이 되면 우리 위장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이 빠집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삼킬 만큼 위산이 콸콸 쏟아져 나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아니 그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보석 상자는 들어왔는데 열쇠가 힘이 없어서 상자를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뇌에 꼭 필요한 알맹이는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나는 잘 먹는데 왜 기운이 없지?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고 속 쓰려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돼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드셨던 약들 기억하시나요?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제나 위장약, 그리고 혈당 조절을 위해 드시는 특정 당뇨약들 말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니 약을 드셔야죠. 하지만 이 약들이 우리 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속 쓰림을 잡으려고 먹은 약은 위산을 억제합니다. 아까 제가 위산이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약이 그 열쇠를 아예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속은 편안해질지 몰라도 우리 뇌는 그 사이에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약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병이 깊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먹는 약과 우리 몸의 변화가 맞물려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 같은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범인은 우리의 착한 식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 고기 먹지 마라, 채소랑 나물만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죠? 그래서 소화도 안 되는데 억지로 고기 끊고 풀 위주로만 식탁을 차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뇌신경을 고치는 그 핵심 영양소는 안타깝게도 채소나 과일에는 단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음식에만 들어있어요. 나는 건강하게 산다고 평생 고기 멀리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왜 기억력이 이 모양이야? 라고 억울해하셨다면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뇌는 사실 아주 맛있는 고기와 생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위장은 이미 늙었고 약은 끊을 수도 없는데 그럼 평생 뇌를 굶기며 살아야 하나? 하고 낙담하고 계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자 씨가 어떻게 다시 총명해졌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위장이 열쇠를 못 만든다면 우리가 밖에서 열쇠를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아주 쉽고 편안하게 뇌를 배불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비싼 보약을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 바구니에 담긴 1,000원, 2,000원짜리 재료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잠든 뇌세포가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식사 말고도 우리 뇌를 젊게 만드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제 30분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꿔줄 뇌 부활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내 위장이 늙어서 열쇠를 못 만든다면 이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셨죠? 걱정 마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따뜻한 방법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 식탁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시장 가시면 수산물 코너를 꼭 들러보세요. 거기 가면 흔하디흔한 바지락이나 꼬막 같은 조개들 있죠? 이 녀석들이 알고 보면 우리 뇌를 깨우는 1등 공신입니다.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가 안 돼서 멀리 하셨다면 부드럽게 데친 조개살이나 시원한 조개탕 한 그릇 어떠세요? 조개는 우리 뇌신경에 벗겨진 피복을 다시 쫀쫀하게 감싸주는 힘이 고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효자가 없죠. 오늘 저녁엔 따끈한 바지락 국 한 그릇 드시면서 아유, 내 뇌가 시원하게 밥 먹네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 기분 좋은 마음이 뇌세포를 다시 춤추게 할 겁니다. 여기에 생선 한 토막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말이에요. 냄새 난다고 안 구워 드셨다면 통조림이라도 괜찮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은 우리 뇌의 기름칠을 도와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사하실 때 꼭 신맛을 가까이 하세요. 생선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나물을 무칠 때 식초를 조금 곁들이는 겁니다. 이 신맛이 입안에 돌면 우리 뇌는 어이쿠, 이제 음식이 들어오네 하고 잠자던 위장을 흔들어 깨웁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던 분들도 이 신맛의 도움을 받으면 영양소를 쏙쏙 뽑아낼 수 있어요. 식초 한 방울이 뇌를 살린다는 말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뇌 운동을 하러 나가 볼까요?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걸 들거나 숨차게 뛰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입 운동입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텔레비전은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게 하니까 뇌가 일할 기회를 안 줘요. 대신 시장에 가서 상인들이랑 이 오이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하고 실랑이도 해보고 경로당 가서 어제 그 드라마 봤어? 하고 수다를 떨으셔야 합니다. 사람과 말을 섞는 동안 우리 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또 내 대답을 고르느라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 사이에 끊어졌던 길들이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수다 떨 사람이 없다면 키우시는 강아지한테라도 말을 거세요. 아니면 화초한테라도요. 소리내어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 제가 재미있는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냥 걷지 마시고 거꾸로 숫자 세기를 하면서 걸어보세요. 199, 98.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걸으면 뇌가 정말 바빠집니다. 몸은 균형을 잡아야 하고 머리는 숫자를 계산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뇌세포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깨우는 뇌보약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오늘 하루 뭐 하셨는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침엔 뭘 먹었지? 아까 시장에서 누구 만났더라? 이렇게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면 뇌는 주인이 이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개탕 한 그릇, 친구와의 수다 한 판, 그리고 숫자 세며 걷기. 이 중에 돈 드는 게 어디 있나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어디 있나요? 그저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되라는 생각은 오늘 냉장고 안경과 함께 싹 비워버리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밥 한 숟가락, 말 한마디를 건네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꽃피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머, 내 얘기네 하기도 하시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 어떻게 걸어라 하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나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곤 합니다. 자꾸 깜빡거리는 내 머리를 탓하고 남의 살 같은 손발을 보며 나도 이제 다 살았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뇌가 보내는 그 눈물겨운 신호들은 나 이제 끝났어라는 선언이 아니라 나 좀 더 돌봐줘, 나 더 잘 살고 싶어라고 보내는 간절한 부탁이었던 겁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평생 사랑해온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그 마음.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남몰래 요양원 팜플렛을 뒤적이며 눈물 지었던 그 외로운 밤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아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두려움에서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면 공포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아까 보신 영자 씨처럼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 잠든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깨워주면 그만입니다. 조개탕 한 그릇의 정성,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정겨운 수다 한 판. 이 소박한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정신을 되찾아 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지는 해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뎌온 나무가 가을에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깊고 풍성한 향기를 지닌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겁니다. 그 귀한 지혜와 추억들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시장에 가서 오늘 고등어 싱싱하네 라고 말 한마디 더 건네보시고 밥 한 숟가락을 드시더라도 내 몸에 보약을 준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화답할 겁니다. 주위에 혹시 기억력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친구나 동무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야, 그거 치매 아닐 수도 있대. 우리 같이 고등어 먹고 힘내자. 라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활짝 필 봄날을 위해 봄날 연구소는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건강한 동반자가 되어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봄날처럼 따뜻하고 총명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